담당하시는 책임지고 있는 이제 팀장이십니다. 민영기 부장입니다. 한 시간이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뭐 한 시간 동안 저희가 제약회사에서 무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좀 전에 소개받은 민용기라고 합니다. 네, 좀 전에 저를 품질 보증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전에 잠깐 품질 보증부에 있다가 지금 현재는 그 미생물 관리팀에서 팀장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클린룸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 제가 오늘 발표드릴 그 참고 자료는요. 그 USP의 일반 챕터의 797과 800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훑는 걸로 그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걸로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USB 797은요, 그 환자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797을 보게 되면 그 제품을 생산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그레이드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USP 800은요 그 환자뿐만이 아니라 그 스텝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 것으로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환자에 대한 보호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생산 과정이나 또는 그런 준비 과정,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태프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그 바이오 세이프티, 그런 캐비넷,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USP 800은 2016년도에 USP에 이제 등재가 됐고요. 그리고 NIOSH라고 그 국립 전문 직업 안전보건연구소라고 미국의 그 바이오 그 하자드러스 드러그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전용의 그런 위험성 약에 대한 저장 또는 음악으로서 관리가 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용의 냉장고나 또는 전용의 보관 장소를 보관 장소에서 보관을 하도록 요구되어 있습니다. 일단 클린룸에 대한 정의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린룸의 정의는 무균실 또는 청정 작업실, 무진실 그리고 라고 정의되어 있고요. 헤파 필터를 이용해서 입자가 제거된 깨끗한 공기가 제공되는 무균 공간을 클린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클린룸에서는 저희들은 이제 어떤 무균 원료나 무균 제품에 대해 혼합을 하거나 또는 충전을 하는 그런 공간을 클린룸이라고 저희들은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런 클린룸은 저희들은 작업자가 최소한으로 그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공간을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공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인원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복장에 대해서 멸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복장은 거의 대부분 다 일회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런 피부나 이런 모든 그런 표면들이 최소한의 노출이 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거의 100% 거의 완벽하게 방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린룸의 기준은 현재 ISO나 또는 USP나 EP에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 입방미터에 0.5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입자수의 만큼으로 해서 그 그레이드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저희 제약회사에서는 뭐 ISO에 대한 그런 레벨을 가지고 있는 제약회사도 있지만 저희 회사는 USP하고 그리고 KP에 정의된 그레이드 A, B, C, D 이런 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서 더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린룸에서는 통상 그 깨끗한 공기를 투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깨끗한 공기를 투입을 해주는데 필요한 게 이 헤파 필터입니다. 이 헤파 필터는 그 0.3 마이크로보다 큰 입자를 99.97% 이상을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초 저희들도 이런 헤파 필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최초에 설치를 했을 때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주기적으로 또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체 주기는 이런 헤파 필터에 최초 했을 때의 그런 그런 압력보다 약 2배 정도의 압력이 증가가 되게 되면 통상 그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파 필터는 이제 어떤 입자나 또는 어떤 물질에 의해서 이제 그런 헤파 필터의 입자가 이제 막히는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압이 약 2배 정도 이상 증가가 되게 되면 교체 주기가 도래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배 이상 되게 되면 거의 이제 헤파의 기능은 거의 떨어졌다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헤파 필터는 프리필터, 미디움, 그리고 헤파 이런 순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프리필터보다 미디움 필터가 더 비싸고요. 그리고 헤파 필터가 가장 고가의 필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헤파 필터가 이제 직접적으로 공기를 방어를 하게 되면 비용이 이제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단계적인 것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클린룸에 대한 설계시 이제 고려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룸의 목적, 요구, 청정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각 레벨에 맞춰서 A 그레이드에서는 완전 무균 거의 그 입자가 100개의 수준으로서 관리가 되는 구역이고요. 보통 거기서는 이제 저희들도 무균 충전이나 무균 혼합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그레이드 A를 가지고 있는 그런 룸은 이제 그레이드 B, 그리고 이런 복도나 이런 데는 그레이드 D, C, D, 그리고 갱이실은 그레이드 D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이제 그레이드를 높여가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청정도는 이제 요구 청정도에 맞게끔 이제 관리를 하시면 될 거고요. 룸의 모양, 크기, 그리고 설치 장비, 그리고 작업 인원, 그리고 온도, 습도, 조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계시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음 확장, 향후 배치, 그리고 어떤 업그레이드, 그리고 전기의 사용, 열, 공기 조절, 이런 배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서 클린룸에 대해서 설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린 그 ISO에 나오는 그런 청정도에 대한 레벨, 수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통상 제약회사에서는 지금 보시면 클래스 100, 그리고 1000, 그리고 10만, 100만 보통 이렇게 4가지에 대한 그 수준을 저희들이 관리를 통상 하고 있고요. 클래스의 1에 대해서는 보통 반도체 회사 이런 데가 이제 클래스 1의 수준으로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100은 그레이드 A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균에 대한 충전, 혼합, 그리고 그런 할 수 있는 설비가 있는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천에 대해서는 그레이드 B인데 이곳은 이제 무균에 대한 그 작업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클래스 100에는 제약회사에서도 보통 통상 사람이 이제 그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라고 좀 배리어가 쳐져 있는 공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배리어 밖을 클래스 1000이 이제 1000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공간들은 클래스 C나 D는 보통 이제 그
멸균하는 제품들을 생산하는 공간을 C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수액이나 뭐 이런 그런 PP 앰플 이런 것들 사후 멸균 제품들은 여기서 충전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클래스 D는 이제 뭐 내용 고영제, 뭐 이런 내용 액제 이런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클래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클래스룸 관련 규정, 이제 저희 규정이고요. 이거는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비작업 시와 작업 시에 대한 이제 관리를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크림룸에 대한 관리를 하는 장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티클 카운터, 이거는 이제 입자를 카운팅하는 장비이고요. 이거는 이제 부유균을 흡입하는 장비입니다. 이 위쪽에 이제 배지를 플레이트를 깔고, 그리고 이제 부유되어 있는 공기들을 이제 빨아서 거기에 이제 균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표면균, 직접 다이렉트법으로 해서 뭐 장비라든지 또는 사람 손 또는 사람 뭐 가슴, 팔 이런데 이제 이런 무균 복장에 대해서 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배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낙하균이라고 이거는 이제 부유되어 있는 것들을 그 강압적으로 빨아서 이제 확인하는 거고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되는 그런 균들을 갖다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네, 지금 이제 청정도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부유입자 기기를 사용을 해서 약 1km/m에 대해서 공기를 흡입을 해서 그거에 대한 입자 수를 확인하는 시험 방법이고요. 장비는 이제 이런 장비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부유 미생물은 아까 보셨던 장비로 1000리터를 흡입을 해서 거기에 흡입된 공기 중에 이제 미생물이 배지에 이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충돌된 미생물들이 이제 자라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이제 카운팅을 해서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 사전에 이제 이 청정도 그레이드를 보시면 이게 이제 이거는 부유입자에 대한 기준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부유균, 이거는 낙하균, 이거는 표면균, 그리고 각각 뭐 손가락이나 뭐 이런 데에 대한 이거는 이제 미생물에 대한 기준, 관리 기준입니다. 그래서 A, B, C, D 그레이드에 대한 각각 기준이고요. 1개 미만, 뭐 10개, 100개 이하, 200개 이하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하균은 그냥 배지를 그 측정하고자 하는 위치에다가 이제 놔서 거기에서 이제 미생물이 자라는 미생물을 갖다가 카운팅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면균은 직접 배지를 측정하고자 하는 포인트에다가 직접 대서 배양을 해서 그거에 대한 미생물 수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아까 그런 관리되는 그런 미생물과 입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추가적으로 헤파 필터에 대한 풍속과 압력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요. 이런 장비를 사용을 해서 헤파 필터에 대한 능력을 검증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습도는 자기 온습도계 또는 자동으로 하는 온습도계를 이용을 해서 온습도도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이 온도에 대해서는 이제 작업자들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원료가 실온이나 또는 냉장 이런 식의 보관 조건이 각각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온습도를 테스트를 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작업 시에는 저희들도 이제 UV 램프나 또는 그 미생물 실험실의 크림 벤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UV 램프를 이제 저희들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감도를 테스트하는 장비입니다.
네, 지금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여기는 무균 시험실이고요. 여기는 이제 클린벤치로서 이제 무균 시험을 실시하는 공간입니다. 통상 이제 주사제, 백 또는 뭐 바이알 제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균 시험을 하는 장소이고요. 여기가 이제 그레이드 A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그레이드 B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외부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갱이를 1차적으로 복장을 벗고 여기서 이제 D 그레이드 복장으로 한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와서 여기 이제 준비실은 D 그레이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D 그레이드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샘플이나 또는 배지나 또는 배양기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 있어서 여기서 시험이 끝나면 여기서 이제 배양을 해서 무균성을 확인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준비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B 그레이드를 들어가기 위해서 또 2차적으로 또 갱의를 하고요. D 그레이드에서 입었던 복을 벗고 그리고 무균실에서 입는 그 무균복으로 갈아입은 후에 이제 입시를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모든 이제 제약회사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동선과 물동선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가는 순서는 역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런 식으로 나가고요. 물동선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준비실에서는 그럼 시험을 해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사전 소독을 합니다. 소독을 해서 여기서 건조를 시킨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물건을 반입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음압, 양압은 어떤 식으로? 다 여기는 음압, 양압입니다. 양압이. 네. 무조건 무균 A와 B 그레이드는 양압입니다. 다 이런 식으로 양압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차압을 확인을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기 전에 다 차압을 확인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음압인 경우는 보통 이제 미생물, 그 독성이 강한 미생물이라던가 또는 그 내용 고용제, 이제 분말이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콘타미네이션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고용제나 이런 데에서 음압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 이게 네. 음압, 양압에 네. 압력이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것도 네, 각각 그레이드마다 약 10파스칼. 네. 다른 그레이드는 10파스칼로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 음압은 혹시? 음압은 또 다른 그레이드이기 때문에 그거는 5파스칼 아니면 10파스칼일 건데 그거는 제가 좀 고용제 쪽은 제가 좀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5에서 10으로 좀 사용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좀 나중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암제 클린벤치에 저희 앞에 항암제를 조제할 때 네. 그 항암제실에 그는 음압이 맞을까요? 양압이 맞을까요? 항암제요. 항암제. 여기 분말과 독성 미생물은 지금 네. 음압인데 항암제 네네. 조제할 때 이제 항암제 그 독성이 강하잖아요. 그게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서 저게 음압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근데 이제 무균적으로 크림벤치는 무균적으로 조작을 하셔야 된다면 무균 양압이 맞고요. 클린벤치 안에요. 네네. 그리고 그 공간 자체 룸은 음압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맞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항암제 자체가 밖으로 유출될 경우에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유리를 이렇게 내리면서 네. 하긴 하는데 항암제가 네네. 여기는 음압이고 여기가 양압이면 항암제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 공기 흐름이 이렇게 있긴 하지만 이렇게 손이 들어갔다 놨다 하면서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제가 이제 그거가 좀 궁금해서 사실은. 이제 그 뒤쪽에 보시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바이오 세이프티 캐비넷이라고 해서 이 공기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크림 벤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무균 조작도 되면서 사람도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의 설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크림벤치 안에도 압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있나요? 네네. 이제 헤파 필터로 해서 양압이 나오면서 이게 사람에게 이제 유해하지 않도록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주는. 그러니까는 양압이 걸리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벤트가 되는 거죠. 벤트가 돼서 이제 다른 공간으로 이제 빠져나가게끔 해주는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뒤쪽에 좀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제약회사에서는 이제 항암제라든지 그리고 뭐 항생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충전을 하거나 생산을 하게 되면요, 그런 것들은 별도의 공간으로서 사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그러니까 중해제약도 항암제 있지 않아요? 저희들은 여기서 생산을 하지 않고요, 항암제가 따로 별도로 되어 있는 그런 제약회사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중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 아마 거기 보시면 네, 제조자는 아마 다른 회사일 거고 네,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면 별도의 동으로 구분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저희들도 이제 페넨, 프리페넨, 뭐 포스페넨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 다른 생산하는 제품들하고 별도의 동으로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어떤 이런 공기 순환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이제 깨끗한 공기를 내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기 정화 장치까지도 관리를 해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계속 좀 나올 거예요. 크림 벤치는 이제 반드시 이제 라미나 플로우 상태로서 이제 유지를 해주는 거고요. 공기의 유속은 0.45m/s로 관리가 돼야 됩니다. 유속을 측정하실 때는 뭐 30cm 높이에서 이제 수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BSC라고 크림 벤치에 대해서 이제 좀 사용 목적은 샘플과 오퍼레이터에 대한 보호, 그리고 이제 콘타미네이션에 대한 방지. 네, 아까 말씀해주신 뭐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제 BSC나 이런 곳에서 이제 그런 작업을 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크림 벤치 BSC에 대한 타입은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이제 나오는데요. 이 몇 가지에 대해, 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뒤쪽에 이제 설명을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림 벤치 이 호리젠탈 타입은 라미나 보통 헤파 필터는 이제 이쪽에서 밑에 쪽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내 정면에서 이제 내 앞쪽으로 나오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샘플에 대한 보호는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프로텍션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비는 헤파 필터의 수준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뭐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런 장비를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진짜로 이제 무균 조작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장비를 뭐 사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티칼 타입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깨끗한 공기가 이제 라미나 플로우가 나오는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공기가 이제 이렇게 순환이 되는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그런 장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티칼 타입은 오퍼레이터에 대한 프로텍션이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합니다. 이건 100%는 아닙니다. 그리고 샘플 프로텍션을 가능하게 하고 이 라미나 플로에서 나온 공기가 어느 정도는 리서큘레이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사용을 하는 걸로 재사용하는 장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터의 수명이 연장이 됩니다. 대신 이제 그 와류가 되는 종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UV 조사 또는 알코올로 이 와류되는 또는 이런 벽면이나 이런 바닥에 대해서 좀
세척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BSC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클래스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이제 나오는데요. 클래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좋은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반대로 이제 이거는 안으로 들어가는 공기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균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위험한 물질에 대해서만 이제 관리를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직 이것은 사람에 대한 보호만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에 대한 무균성은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타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타입은 음압이 걸리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이제 헤파 필터를 통해서 이제 사람도 어느 정도 보호가 되는, 제품과 사람이 어느 정도 보호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런 장비에 대해서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환자의 기생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장비입니다. 탓 A2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타입에 나눠지는 그 방법은요. 또 이제 배출되는 공기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이 수준이 조금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음압이 되는 수준, 이런 인플로 벨로시티, 그 풍속에 대한 그런 RPM 이런 수준에 따라서 이 타입의 좀 수준이 달라지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각각 그런 뭐 미생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각각 타입에 맞춰서 뭐 구매하실 것들을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게 이제 가장 수준이 높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장비들을 이제 사용하는 이제 제약회사들이 있는데요. 무균 시험은 저희들 같은 경우 이제 그레이드 A나 그레이드 B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헤파 필터를 다른 그런 그 작업 공간에다가 크림 벤치를 놓고 이제 무균 시험을 실시를 하는데, 저희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된 장비들을 갖다가 이제 이런 블랙존에서 놓고 이제 사람 글러브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제 소독도 실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가장 이제 관리가 가장 잘 되는 걸로 그런 장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식한 파우더라든지 가장 높은 그런 미생물, BSL은 그 미생물 관리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보시면 위에서 보시면 뭐 1에서 3수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미생물을 관리를 하는 장비들이고, 이것은 좀 더 높은 수준의 BSL 허에 대한 수준의 미생물들을 또는 바이러스들을 관리를 하는 조작할 수 있는 장비를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크림 벤치에서 TPN을 조제하는 그런 좀 조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나열을 해봤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미노액시드, 글루코즈, 그리고 포스페이트 장갑을 끼고 복장, A 그레이드 복장을 입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염되지 않도록 A 그레이드에서 조제를 하는 그 사진을 좀 넣어봤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게 각각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이제 폰즈를 해서 이제 사용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사실 뭐
쓰리백이나 쓰리챔버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서 간단하게 이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런 장비들은 필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무균에 대한 그런 업세팅 테크닉,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무균 제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작은 그 라미나 플로에 내에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라미나 플로라고 하면 그런 헤파 필터 내에서 이런 그런 무균 제품에 대해서는 조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엄격한 무균 조작 기술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 이런 헤파 필터가 되어 있는 그레이드 A나 B 구역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인증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이 무균적으로 실제로 조작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 설비에 대해서 저희들은 직접 배지를 충전을 합니다. 균이 잘 자랄 수 있는 배지들을 갖다가 충전을 하고요. 거기서 이 작업자들이 실제적으로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배지가 충전된 그런 제품들을 한 5,000바이어를 생산을 해서 이 사람들과 이 기계가 무균적으로 확실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14일 동안 배양을 해서 그 균이 자라지 않게끔 되면 이 사람과 이 작업 기계는 적합하다라는 것을 검증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환경 그리고 장비,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미디어필 밸리데이션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거의 6개월 주기로서 계속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 검증이 지난 사람들만이 이 작업소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성실한 작업 습관, 무균을 파괴하는 것은 사실 설비나 이런 것들보다는 가장 주요 원인은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인증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인증된 사람은 최소한의 작업 움직임을 가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계속 이 사람은 작업자의 손이라든지 뭐 팔이라든지 이런 데 계속 중간중간 멸균된 소독제를 가지고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걸로 소독을 계속 해주는 사람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제품들을 이제 생산을 할 때 부유입자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계속 카운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업자 외에 그런 무균적인 공간이 맞다라는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부유입자라든지 낙하균 이런 것들을 작업 중에 측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거기서 균이 나오게 되면 이제 작업 환경이 깨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재소독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있습니다. 무균 제품에 대한 혼합 지역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제품들은 반드시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미생물, 그리고 발열성 물질, 그리고 입자, 눈에 보이는 뭐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제거, 프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클린룸에서는 이런 좀 소장 자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매일 이런 작업 표면이나 그런 바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매일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벽이라든지 천장이라든지 그리고 뭐 작업대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뭐 주기적으로 뭐 월이든 또 주던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그런 사람들이 이제 통제가 돼야 되고요. 작업자에 대한 그런 어떤 혼잡한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쓰레기나 이런 것들은 계속
폐기물들은 계속 제거를 매일매일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터된 공기들이 유입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UV 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작업을 하지 않거나 그럴 때는 UV를 통해서 소독을 또 실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작업장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제 다 인터락이라는 그런 설비들이 문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 문이 있을 때는 이 문이 닫혀야지만 이 문이 열릴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차압이 관리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바닥, 끈끈한 그런 매트를 통해서 신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흙이나 먼지나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계속 지금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비무균적인 그런 활동을 할 때는 이런 대기룸이 있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옷을 갱이하는 것들이나 어떤 프로세싱에 대한 오더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어셉틱 하는 에어리어가 아닌 그 외에 다른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시면은 저희들 보면 준비실 또는 갱이실 이런 식으로 무균 조작의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위에서 계속 설명드린 클래스 5는 100개의 파티클 이하로 관리를 해주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라미나 플로우도 사용을 해서 이런 것들 관리가 된다. 이거는 이제 헤파 필터를 통해서 이제 관리되는 룸에 대해서 좀 사진을 좀 보여드린 거고. 통상 이제 룸에서 이제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미디엄 필터 그리고 프리 필터 그리고 미디엄 필터를 통해서 최종 헤파 필터를 통해서 이제 이 청정 지역으로 이제 유입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벤트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으로 벤트가 돼서 이제 배기 되는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순환이 되는데요. 어떤 데는 이제 재사용을 하는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헤파 필터를 통해서 공기가 유입이 되면 보통 이제 라미나 플로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기가 밑으로 이렇게 라미나 플로우이기 때문에 이게 층으로서 공기가 이제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어떤 물체들이 있게 되면 이 뒤에 공간은 청중이 깨진다는 걸 좀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헤파 필터가 들어오게 되면 이쪽에서는 이제 와류가 생기기 때문에 무균이 깨진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서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되고요. 이런 어떤 물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 뒤쪽에서는 절대 이제 작업을 하지 말고 어떤 무균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이렇게 겹쳐서 놓게 되고 겹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펼쳐서 라미나 플로우가 동일하게 수평적인 방향으로서 작업을 하시면 맞다라는 내용이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놓게 되면 이제 잘못된 방식이다라는 걸 보여드립니다. 네, 이것은 이제 라미나 플로우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이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미나 플로우를 이제 헤파 필터가 있는 그런 장비들을 갖다가 턴오프나 또는 꺼놨을 때 다시 킨 상태에서 약 15에서 30분 정도는 런을 시키신 이후에 이제 사용을 하시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 내부에 대해서는 클린한 상태를 유지를 시켜줘야 되고요. 그 클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70% 이소프로필 알코올이라든지 또는 다른 소죽대를 사용을 하셔서 계속 주기적으로 매일매일 청소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업이 끝나게 되면 작업이 끝나는 대로 바로바로 저희들은 그 알코올로서 소독을 해주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인 것 같고요. 네, 이것은 이제 그 라미나 플로에 대해서 이제 세척을 하는 방법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라미나 플로가 위에서 이제 밑에 쪽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 청소하는 방법도 이 라미나 플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그 방법을 좀 공기의 흐름에 맞춰서 청소를 해주시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라미나 플로우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벽을 첫 번째로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바닥을 실시를 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지금 헤파 필터가 이쪽에 달려 있고요. 공기는 지금 이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 이제 이 헤파 필터에 대한 공기가 이제 청정 공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닦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세척을 해주시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나오면 먼저 걸려요. 네? 위에서 내려오면. 위에서 내려오는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네, 그리고 바닥 이렇게 내작 없이 그리고 바닥이 오염됐거나 예상될 때 그리고 그 외 주기적으로 30분 저희들은 크림벤치에서 무기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보통 한 30분 한 번씩 계속 어떻게 보면 무기 시험이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뭐 15분에도 할 수 있고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소독을 실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라미나 플로우를 세척을 해줄 때는 최초에는 이제 물을 사용해서 하시고 그리고 나서 알코올로서 최종 마무리를 짓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후드 안에서는 이제 바틀에 들어있는 알코올, 이제 분무기를 사용을 해서 소독을 하지 말라라고 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제품이 이제 그 안에 있을 경우에 알코올을 분무를 하게 되면 제품에 이제 컨타미네이션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제품이 있게 되면 사용하지 말라는 걸로 그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사용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알코올을 건조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비누라든지 이런 걸로 세척을 해주시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라미나 플로우를 사용을 하실 때 좀 주의점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주사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실 때 통상 뭐 어떤 종이라든지
펜이라든지 어떤 라벨이라든지 또는 이런 트레이를 갖다가 그 안에 놓고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하시라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손이나 뭐 손목이나 이런 거나 주얼리 이런 거 빼셔야 되고요. 그 안에서 뭐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뭐 음식 먹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후드에서 이제 최소한 6인치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조작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가깝게 있게 되면 헤파 필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염을 일으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지만이 그런 가장 청정된 공기를 이제 안에서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소 이제 6개월마다 라미나 플로에 대해서 테스트를 실시를 하셔야 되고요. 필터에 대한 이제 데미지가 있거나 또는 이 후드를 갖다가 어떻게 이 장소에서 저쪽 장소로 이동을 하실 때에도 이런 후드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셔야 되는데 에어플로 벨로시티, 풍압이라든지 헤파 필터에 대한 그런 무결점성. 그러니까 이 헤파 필터가 뭐 찢어지거나 뭐 이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게 이제 인테그리티 테스트거든요. 이제 헤파 필터가 찢어지거나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차압이 뭐 최초에 설치했을 때는 뭐 10이었는데 찢어지거나 그렇게 되게 되면 차압이 이제 뚝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압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차압이 낮아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초 설치하실 때 그런 차압이 최초에 얼마인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개인 복자, 정리, 얼굴, 표면 이런 데 다 커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손 세척, 손, 손톱 이런 부분들을 한 30초 이상씩 문질러서 비누로서 꼭 세척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장갑을 꼭 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소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소독은 이제 제균을 목적으로 헤파 필터 등의 공조 또는 이런 헤파 필터의 살균을 목적으로 하는 자외선 조사 등에 머무르지 않고 추구하는 수단으로 미생물을 대상으로 소멸시키는 작업입니다. 소독의 단계는 정리하고 정돈하고 그리고 청소를 실시하고 세정을 하고 비누나 이런 것들 통해서 세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소독을 알코올이나 이런 걸로 소독을 하고 그리고 나서 평가, 환경에 대한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살균 및 소독의 방법은 물리적인 방법은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가 있고요. 화염, 건열, 자비, 고압증기, 간헐, 그리고 저온, 초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저희 제약회사에서는 보통 이제 고압증기 멸균 그리고 건열 멸균 그리고 소독제에서 이제 실시를 많이 하고요. 보통 이제 시험실에서는 이제 화염 멸균도 이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나 그런 것들을 할 때 도구에 대해서 이제 화염 멸균도 가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학적인 방법은 이제 소독액을 사용해서 살균 및 소독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독액은 이제 저희들도 이제 제약회사에서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미생물들이 이제 내성을 가지기 때문에 통상 일주일에 한 번씩 소독액을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독액의 구비 조건은 좀 내용 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살균력이 강해야 되고 용해성이 높아야 되고 실시력이 강해야 되고 사용이 간편해야 되고 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소독액의 종류 및 이제 특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류는 알코올계 여러 가지 이제
살균 기전에 따라서 이제 이것들을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에탄올, 메탄올, 이소프로판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희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에탄올을 좀 많이 쓰고 있고요. 이소프로판올 그리고 글리콘산 클로로치딘 그리고 포비돈도 좀 사용하고 과산화수소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살균 기전을 보시고 각각 그 특성에 맞게끔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가격적인 면도 좀 무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도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소독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런 분실에 대해서 이제 소독액 유효성 평가라는 것을 실시를 해서 이 소독력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것들을 검증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통상 이제 어떤 업체 다른 이제 완제품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업체들은 이제 서티를 발행을 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증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각각 소독액에 따른 소독액의 효과입니다. 양성균, 음성균, 아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과가 좋다, 없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서 소독액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균에 대한 이제 테크닉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런 시리즈라든지 니들 또는 앰플, 다이알 이런 것들에 대한 조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이제 주사를 보시면 이 부분과 이 플런저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만지지 말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이 안에 있는 물질들을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절대로 터치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사 바늘은 어떤 부분도 손을 대셔서는 안 됩니다. 네, 그거를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니들이나 이런 시린지들은 조작을 하실 때 이런 후드나 이런 장소에서 조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폐기를 하실 때도 이런 아무데나 이런 휴지통이나 이런 데다 버리시는 게 아니라 폐기물 그 관리되는 그런 쓰레기통에다가 폐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이알과 앰플들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앰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작을 하실 때는 그 목 부분에 대해서 그 앰플은 깨트리고자 하는 그 목 부분에 대해서 알코올로서 이제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닦는 그런 알코올들을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엄지와 검지를 사용을 해서 앰플을 이제 따시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이때는 좀 빠르게 그리고 스냅을 많이 주셔서 한 번에 좀 따셔야지 안 그러면 그런 유리 파편이나 또는 이런 앱들이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서 앰플을 개봉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뭐 계속 똑같은 얘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 플런저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앰플의 그 안에 있는 용액들에 대해서 이제 콘타미네이션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린 부분인데요. 알코올로서 소독을 하고요. 두 번째로 좀 목 부분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사기를 통해서 기울여서 주사기 끝 부분을 갖다 대고요.
더 기울인 상태에서 이제 이 플런저 부분을 절대 건들지 마시고 이제 저것들을 이제 빨아들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소독을 하시고 나서 여기서 까실 때는 이제 이런 그 앰플이 까지는 부분에 이제 손이 닿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런 제품에 대해서 이제 오염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신 조절을 좀 잘 하셔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실 때 뭔가 찝찝하게 뭔가 닿다라는 느낌이 드시게 되면 그것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그 환자나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아차 싶으신 것들에 대해서는 폐기를 하시고 다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내용 그대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나오는 내용이고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무균 조작을 하실 때 내가 잘못하게 되면 그 심각한 영향을 환자에게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무균 조작을 하실 때 크림벤치에서 어떤 조제를 하실 때 뭔가 내가 잘못됐다 아니면 어떤 순서를 놓쳤다 또는 내가 어떤 물건을 놓쳐서 다시 사용을 하시거나 뭐 그런 경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찝찝한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 제품은 버리시고 다시 재조작을 하셔서 재혼합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항상 그 소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하시고 그런 도구들이나 그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주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도구들을 관리를 하고 소독을 해주는 그런 기구들도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각각 그런 멸균을 하거나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하거나 기기적인 부분들이나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SOP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SOP를 만드시면 본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 또는 그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표준 절차를 만든 문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서로서 교육을 하시면 가장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저희 교육은 이걸로 마치고요.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작업 다 끝나고 저희 네. 소독을 할 때 네. 작업 안 하는 시간에 네. 그 소독이 전에 알콜로 하고 그다음에 포비돈에 이렇게 발라 그 UV 조사를 네.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방법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들도 이제 알콜로 소독을 청소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UV 등이나 뭐 이런 걸로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포비돈은 안 하고 있어요. 어차피 뭐 소독액이니까는 뭐 포비돈은 뭐 사용을 하셔도 되긴 합니다. 대신 이제 포비돈은 그게 이제 잔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알코올이나 이런 걸로 또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이제 알코올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장비를 세척을 하잖아요. 장비를 세척을 하게 되면 이게 잔류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다 검증을 또 합니다. 네, 제약회사에서는. 그리고 뭐 어떤 퐁퐁이나 이런 것들을 또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퐁퐁이나 그런 것들로서 세척을 하게 되면 그 퐁퐁이 또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하고. 바닥은 뭘로 닦아요? 네? 바닥. 바닥은 똑같이 소독액으로 닦습니다. 알콜로요. 네네. 바닥이요? 네네. 프로그램을 네네. 아까 한 달에 한 번씩 클린 청소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걸로 또 벽이랑 실링이랑 네네. 다 그걸로 소독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누가 다른 거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시는 작업하시는 분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작업자 같은 경우 훈증으로서 또 매번 또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네. 과산화수소로서 또 연기로서 또 이렇게 소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훈증은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미나플로어 테스트를 6개월에 한 번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7부치인가요? 아니면 그냥 자체 기준인가요? 그거는 이제 저희 자체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통상 이 차압으로서 보통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압으로. 최초 설치했을 때 차압과 그리고 이제 계속 저희들은 매일매일 그 차압을 좋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걸로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는 죄송한데 어떻게 측정이 되는 건가요? 저희들은 그 장비가 있어서 그 차압에 대한 그 자동으로 측정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설명하실 때 헤파 필터 전후의 차압으로 네네. 한다면 네네.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이제 그때마다 뭔가 아, 들고 다니서 측정하는 게 그게 아니라 아니라요. 자동으로 예, 센서가 그 있어서 측정을 보통 네 크림 벤치를 사시게 되면 네. 뭐 저런 것들을 사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차압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뭐 디지털이든 또는 뭐 아날로그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크림미트 자체에 네, 사용할 네, 수 네, 있다는 네, 네. 거고 무비시 자체도 헤파 필터랑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거기 자체에 되어 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차압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룸으로서 하게 되면 그런 작업장에 그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UV 렌소 강도도 테스트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건가요? 얼마 이상? 그거는 최초에 설치하신 그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그 조사량으로서, 예. 아마 서티나 이런 것들이 아마 표현이 되어 있을 건데요. 그걸로서 좀 확인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헤파 필터를 자주 사용을 만약에 안 하면 더 수명이 오래 갈 수가 있겠네요. 그렇겠죠. 예, 사용을 안 하시면. 저희는 이제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갈아라 보통은 네네. 기준이 있는데 네. 사용량에 따라서 또 그렇죠. 뭐 많이 사용하시는 데는 자주 확인을 하시고 자주 가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용을 덜 하시게 되면 뭐 그만큼 더 막히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을 덜 하겠죠. 예. 저희 기계 같은 경우에 차압이 그러니까 뭔가 퍼센트로 잔량이 표시되는 것 같던데 네.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걸까요? 퍼센트예요. 네. 병원이 그렇게 나와요. 저희도 컴퓨터에 퍼센트가 나오는데 업체에서 와서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그 업체에다가 확인을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퍼센트는 어떤 식으로 이게 평가의 결과로서 나오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 업체에서 좀 확인을 하시고 최초에 뭐 그런 어떤 뭔가가 있지 않을까요? 그건 좀 업체한테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보통 차압에 대한 어떤 수치로서 표현이 되거든요. 미디어필 테스트 아까 하신다 하셨나요? 네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작업자가 검증을 못하고 통과를 못하면 네. 작업자는 다시 뭐 도움을 받아서 또 하는 건가요? 그런 뭐 재평가를 하거나 또는 작업장에 이제 빼야죠. 네. 얼마나 기간이 있는지 뭐 그런 게 SOP로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재평가를 실시하거나 근데 이게 근데 네, 하게 그렇습니다. 되면 당신이 테스트를 지금 받을 거다라는 거를 다 미리 정보가 가는 거잖아요. 그분한테. 네네. 그럼 평소의 습관이 아니라 좀 더 약간 조심하고 좀 더 이렇게 의도된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나요? 그런데도 꼭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미디어필 테스트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A 그레이드에는 보통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배지나 이런 것들이 충전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워스트한 케이스를 만듭니다. 저희들. 뭐 사람이 뭐 들어갈 수 없지만 거기서 뭐 글러브를 통해서 어떤 가장 워스트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서도 우리는 무균이 적합하다라는 것을 검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그 선생님네 크림벤치 작업할 때 네. 방수포 같은 부직포는 깔지 않고 그냥 작업을 하십니까? 네, 저희들은 여기는 네, 저희는 그런 것들은 깔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방수포 깔고 하는데 안 까시는 게 좀. 초독이 되는 제품들이 없는 것 같아서 네. 그러시나요?
것들을 안 깔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할 때도 이게 크림벤치 내 슬라이드 문이잖아요. 네네. 그걸 아예 열고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작업순으로 저희도 열고 하고 있습니다. 열고 하고 있어요? 네. 아니 삼성 서울병원 그 무균유제 동영상에 보니까 네. 거기는 문을 열지 않고 닦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문을 열고 닦고 있어서 그래서 다른 병원은 어떻게 안 하고 열고 하면 이게 그러니까, 손 이걸 핀셋 핀셋 핀셋으로 집어넣어서 닦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바꿔야 되나 요즘 하도 많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뭐 핀셋으로 하시면 더 좋을 거는 같습니다. 왜냐면 힘들긴 하겠지만 가장 뭐 대신 이제 뭐 핀셋도 이제 멸균된 걸로 사용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실에 대해서 전실의 개념이 네. 그 옷을 갈아입고 이런 게 전실이 아니고 네네. 개의실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네네. 어떤 공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이제 교대 공간이 이렇게 그게 중간 공간이 전실인가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실은. 그러니까는 그런 무균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물건들이 들어가기 전에 뭐 세척을 한다거나 또는 뭐 먼지나 뭐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사람도 이제 옷을 벗고 그 그레이드에 맞는 옷으로서 갈아입고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 공간을 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덮어지려고 보시면 교대를 하는데 약 준비하는 공간이 전실이어야 될까요? 약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준비이죠? 준비실 따로 전실이 있고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실이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준비실은 다른 데고 네. 준비실은 다 닫고 집어넣어주고 전실은 거기서 손을 씻고 그러니까 무균도 갈아입고 들어가는 그럼 거예요. 세 파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항암제실이랑 TPN실은 따로 분리가 되어 있나요? 저희 원래 지금 같이 되는데 분리하기로 했어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까 분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원래 분리하는 게 맞는데 분리했어요. 아까도 항암제 암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저희는 이제 방이 총 4개가 있어요. 네. 그 컴퓨터 작업할 수 있는 방 그리고 중간에 전실이 있고 거기 전실에서 항암제실과 TPN실이 이렇게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약 준비나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컴퓨터 작업할 수 있는 공간에서 하고 중간실은 지금 음압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TPN실은 양압, 그리고 항암제실도 지금 양압으로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가운데가 음압인데 항암제실도 그럼 또 음압으로 바꿔야 되는지 해서요. 그 항암제를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 일반적으로 음압이라는 이제 자료는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항암제실이 음압으로 돼 있다고 보고 또 중간실이 음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전실은 음압이고 그럼 그 전실에서 모든 공간이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중간 공간이 그러니까 그냥 아예 앞 관리가 안 되는 방이 있고 그다음에 음압 관 있고 거기서 이제 항암제실하고 TPN실 따로 있거든요. 여기서 거수를 좀 해봤으면 병원마다 너무나 지금 기준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 음압에서 음압이 걸리면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어떻게 이게 지금 둘 중에 한 군데는 양압이 걸리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는 여기 항암제실 자체는 룸은 양압이고 항암제 벤치만 클린 벤치만 음압. 네 아까 뭐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방은 지금 현재 양압이고 네. 클린벤치는 지금 방하고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크림벤치 네. 쪽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관리가 저희 쪽도 된다라면 TPA는 네. 그 양압 걸리고 그 항암제 크림벤치는 음압 걸리고 네. 룸은 다 클린벤치가 음압이어야 돼. 네. 예, 그게 크림벤치 가장 아니에요. 베스트. 룸은 다 양압이에요. 예? 그러니까 조제실, 항암조제실도 양압이고 TPN 조제실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양압. 저희는 분리가 안 돼 있으니까. 분리가 안 예, 됐으니까 분리를 해. 그러면 담수포는
가시죠. 그럼 방수포는 소독된 제품이 있습니까? 저희는 일회용. 아니 그게 멸균된 게 있어요? 멸균된 게 있어요? 저희는 멸균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지 알겠지. 적혀 있어서 따라봤는데 멸균된 게 없고요. 그쵸. 그래서 그냥 우리는 트레이를 그냥 아주 큰 걸 했어. 그 알코올 부어놓고 거기다 한판 90%를 담궜다. 담갔다가 거슬렸어요. 소독을 따로 못하니까. 저희는 뿌리고 흘리면 지금 잘. 뿌리고 했는데 뿌리는 게 맞는 거예요. 일찍 밖에서 뿌리는 상관없잖아. 약 준비할 때 이제 깔고 뿌리고. 기준이 없어서 그냥. 조제가 빠르면 그 조제 시간 외에 무조건 밤이고 다 때문에 그러고 다 끝나고 끄고 가요. 그 벤치에서 끄고 일단 오늘 1차 교육이 끝났고요. 원래 6시에 좀 종료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다음날 출근해서 일을 끄고 있어요. 저희 따로 있어서 공부 TPH를 수평이라고 김정재 잘인 거구나. 집 정리하시고요. 이제 곧 나가실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 자차 가지고 오신 분들 차를 두고 가실 건가요? 아니면 버스로 가지고 이동을 같이 하실 거죠? 저는 가져가야죠. 아, 그래, 좋았어요. 지금 버스는 위에 대기가 돼 있는데 내리신데 그대로 돼 있진 않고 금성관광이라고 보이는 버스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금성관광 버스를 타셨던 대로 타시면 될 것 같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식사? 네, 식사 장소인데 그 내비로 이제 향시민의 식집 아니면은 그 버스를 쫓아오시면 네네, 제가 내비 창하고. 네네, 바로 요 아까 점심 식사 하셨던데. 네, 내일도 이 장소에서 똑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준비되신 분들은 일단 올라가시면 버스 대기돼 있으니까 버스에 탑승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데 무균 장갑 끼고 하시나요? 항암제 조절 때 어떻게 장갑을? 해모 장갑 끼고 폴리글러브에 라텍스